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요보한다. 운동. 노인들이 운동을 기피합니다. 왜? 나 이 운동하다가 넘어지는 거 아니야? 뭐 어디 팔 부러지는 거 아니야? 근육 삐는 거 아니야? 낙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운동을 기피하기도 하고요. 몸이 전 같지 않죠? 균형 능력도 떨어지고 조정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을 기피합니다. 이게 또 국가고시에 나오잖아요. 그쵸? 폐활량은 줄어들어. 쉽게 숨이 찬다. 폐 조직의 탄력성도 감소한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고 균형 능력이나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잘 넘어진다. 그럴 때는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하게 해야 합니다. 5분을 걸을 수 있는지 30분은 걸을 수 있는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상자의 운동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사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시는 분들이 90%는 부모님 모시거나 본인의 노후 때문에 따고요. 취업하시는 분은 10%, 20%도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 공부한 거 굉장히 잘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본인의 노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준비를 하게 되죠. 그쵸? 운동하려면은요. 바람이 잘 통하고 땀 흡수도 잘 되고 시원한 옷을 입고 하는 게 좋습니다. 준비 운동은 10분 이상 한다. 왜? 근육이 갑자기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 운동을 하는 거예요. 무리하게 운동하나요? 아니에요. 중간중간 충분히 휴식 시간을 갖는다. 너무 힘들면 쉬었다 하는 거예요. 인생은 쉬었다 가야 됩니다. 너무 무리하면은요. 병이 와가지고서는 쉬는 시간이 더 길어져요.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게 운동을 한다. 운동의 강도나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킨다. 저강도 운동에서 고강도 운동으로 점차 강도를 올려야겠죠. 당뇨병 대상자야 갑자기 막 5시간 등산시키면은요. 저혈당 올 수가 있어요.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점차 강도를 올린다. 운동뿐만이 아니죠. 어떤 것이든지 다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여러분 요양보호사 교육원 처음부터 막 8시간씩 수업 들어보세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집에서 1시간, 2시간이라도 책이라도 읽어보고 의자에 앉았던 그런 트레이닝을 하신 분은 조금 수월하거든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차 강도를 올린다.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또 반신마비이신 분도 있고 어떤 다 질병들이 있잖아요. 다 신체 능력에 맞게 질병 상황에 맞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나쁜 운동이 있어요. 좋지 않은 운동, 피해야 되는 거. 동작을 갑자기 휙휙 방향을 바꾸는 거 좀 어렵죠. 왜? 뭐 탁구 치는 거, 배드민턴, 테니스 굉장히 과격하면서 뭐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다가 발목이 겹질리거나 팔목이 다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운동을 너무 방향을 팍팍 바꾸는 거는 피해라 이거예요. 운동 관리에서 중요한 거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해라. 중간중간 충분히 휴식 시간을 갖는다. 저강도 운동에서 고강도 운동으로 점차 강도를 올린다. 투약 사항을 확인하는 운동시킨다. 복용약물을 확인하는 운동시킨다.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게 운동을 한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소했기 때문에 노인이 운동을 꺼린다. 마무리 운동을 한다. 준비 운동, 마무리 운동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면 문제. 수면의 질이 낮습니다. 수면 중에 자주 깬다.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머리만 대면은 코 골고 주무시는 분들은 정말 축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옆 사람은 못 자지만요. 낮 시간에 자주 존다. 밤에 수면의 질이 낮으니까 낮에 졸립니다. 낮에 자면 밤에 또 잠이 안 오죠?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낮잠을 자지 않아야 됩니다. 수면 관리.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요. 일정한 시간에 자야 됩니다. 옆 대상자가 코를 골면 다른 방으로 옮겨줘야 돼요. 코 고는 사람과 분리시켜야지 잠 못 잡니다. 또 카페인은 오후에 금해야 돼요. 막 자기 전에도 커피 드시는 분 많은데 수면의 질이 그만큼 떨어져요.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줄이거나 오후에는 금한다. 뭐 커피, 홍차, 녹차, 콜라 이런 음료수들이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금주 금연한다. 늦게까지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잠이 잘 안 온대요. 뇌가 각성돼서. 배가 고파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면은요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운동을 한다. 밤잠을 설치니까 낮 시간에 낮잠을 자고 싶어 하죠. 낮잠을 줄이고 활동을 해야 밤에 잠이 온다. 낮잠을 피하고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저녁에 과식하면은요 밤새 소화시키느냐고 몸이 피곤해서 숙면이 안 되는 거예요. 성생활. 당뇨병에 있는 노인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가 있다. 노인뿐만이 아니고요. 당뇨병 대상자들이 발기부전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발기가 안 돼 이러면은요. 아유 늙었나 피곤하나 이게 아니라요. 나 혹시 당뇨병인가 의심하셔야 됩니다. 병원 가서 피 검사하세요. 자궁 적출술, 유방 절제술, 전립선 절제술은요.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궁을 적출하고 유방을 절제했다고 해서 성생활을 못하는 건 아니다. 전립선 절제했지만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 얘기예요. 성생활 한다고 뇌졸중이 악화되지는 않는다. 이게 맞는 거래요. 사실 그 성생활을 하면은 피가 막 쏠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뇌졸중이 악화되는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요. 발기지연을 유발한다. 술 먹고 술 취했을 때 발기 잘 안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성적 욕구나 성적인 표현은요, 인간의 기본 욕구예요. 약물 사용, 노인에게 약물 중독 위험을 높이는 신체적인 변화는 신장의 혈류량이 감소된다. 신장의 혈류량이 감소되면요, 신장은 배설 능력을 하거든요. 배설이 안 되니까 쌓이겠죠? 약물 중독이 될 수가 있다. 노인은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만성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막 이렇게 약을 많이 드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물 중독 위험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거. 영양제도 굉장히 많이들 드시는데요. 이런 비처방약도 의사와 상담을 하셔야 돼요. 몸에 독이 되는 영양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들이 뭐가 있어요? 일단 소화제랑 파스를 살 수가 있어요. 감기약, 진통제, 해열제 정도는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잘 체해요. 그래서 이 소화제를 편의점에서 많이 샀었습니다. 활명수 이런 거요. 꼭 주말이나 약국 문 닫은 시간에 아파요. 편의점에서 소화제를 살 수 있고요. 감기약, 타이레놀 진통제죠, 해열제죠, 해열 진통제를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안내시켜 드리는 거예요. 편의점 가면은요, 활명수 살 수 있다, 감기약 살 수 있다, 타이레놀 살 수 있다. 타이레놀이 뭐야? 해열제, 진통제의 기능을 하죠. 또 뭐가 팔목이 삐었어? 파스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갑자기 어디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병원을 가잖아요. 드시는 약 뭐가 있어요?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또 그때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진료 시 평소 복용 중인 약물을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사전에 제시한다. 대상자가 먹고 있는 약을요, 뭐 사진을 찍던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병원에 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물질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면은요, 아나필락틱 쇼크라는 게 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엄마 그 어떤 특정한 진통제에 아나필락틱 쇼크가 있으셨어요. 엉덩이 주사를 병원 가서 맞습니다. 보통 뭐 허리가 아프다, 감기가 걸렸다 하면은요, 일반적인 의원에서 소염 진통제를 많이 놔주거든요. 제가 정형외과에 일할 때도 거의 똑같은 약을 놓습니다, 엉덩이에.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감기가 걸렸다, 목이 아프다 하면은요, 똑같은 약을 놔요, 엉덩이에. 거의 뭐 만병통치약입니다, 소염 진통제가. 저희 엄마가 그 약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으셨어요. 주사를 맞고 갑자기 이제 약국 가서 약을 타려고 하는데 숨이 막히면서 호흡을 못하고 깔딱깔딱 넘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아나필락틱 쇼크라는 건데요.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이 호흡기가 확 막히면서 숨을 못 쉬는 거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병원에서 어떤 주사를 맞았다 또는 어떤 약을 먹었을 때 근데 갑자기 숨이 막히고 호흡기가 막히고 이거는 아나필락틱 쇼크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사 맞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사가 뭐냐 물어봐서 그 성분을 적어놓고 병원 갔을 때마다 저희 엄마는 요런 성분의 그 알러지가 있어요. 아나필락틱 쇼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통제 이거 피해 주셔야 돼요. 꼭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까먹고 또 그 병원에서 한동안 몇 년 지나서 가서 또 그 주사 맞고 또 호흡기 막히고 또는 콧물이 계속 나거나 재채기 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아나필락틱 쇼크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약물 사용 방법, 의사 처방 없이 약물 중단하면 안 돼요. 고혈압 약도요. 본인이 이제 혈압 재보니까 혈압 떨어졌어 하고 중단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고혈압에서 가장 중요한 거 본인이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처방전이 변경되면요, 변경된 처방약을 복용해야 돼요. 과거 거 먹으면 안 되죠. 철분제제는요, 오렌지 주스랑 함께 복용해야 흡수가 잘 된다. 이게 그렇게 국가고시에 나오잖아요. 철 좀 들어라이 C, 비타민 C 또는 오렌지 주스랑 철분제를 같이 먹어라 이거예요. 요양보호사에서는 이것까지 다루지 않는데 간호조무사 시험 문제에는요, 철분제제가 약간 거무튀튀해서 치아에 착색이 되거든요. 빨대로 먹는다 이것까지 국가고시에 나와요. 그리고 철분제를 먹으면요, 똥이 거무스름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철분제 먹어서 그렇다는 걸 모르고 나 죽을려나 보다, 똥이 시꺼멓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철분제를 먹으면요, 병원에서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변이 검게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치아에 까맣게 착색이 될 수 있으니까 빨대로 드세요. 그리고 흡수가 잘 안 돼서 오렌지 주스랑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사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설명을 해주는 직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철분제 드시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오렌지 주스랑 함께 드시고요. 이왕이면 빨대로 빨아 드시고요. 액상이 많잖아요, 물로 된 철분제가. 그쵸? 그리고 대변이 까맣게 나와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알약이 너무 커가지고 삼키기 어렵다면은요, 처방을 좀 해주세요, 변경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200ml짜리 알약 큰 거였다면 100ml 2개 이런 식으로요. 의사한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임의로 쪼개 먹으면 안 돼요. 왜? 예를 들어서 혈압약이 있다만 해요. 아침에 먹죠? 24시간 동안 균일한 속도로 혈압을 조절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막 쪼개 먹으면요, 갑자기 혈압이 뚝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본인이 쪼개 먹거나 가루를 내서 먹으면 안 됩니다. 임의로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약사든 의사든 물어봐야 됩니다. 인삼 먹으면 혈압 올라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인삼, 홍삼과 혈압약을 같이 먹으면 상충한대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자몽 주스랑 고혈압약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뭐 약을 자몽 주스랑 드시는 분이 뭐 있겠냐마는 혈압약 먹고 금방 커피숍 가가지고 자몽 주스 먹을 수 있잖아요. 부작용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물약을 사용할 때요. 병뚜껑을 이렇게 바닥에 놓으면은 세균이 묻잖아요. 병뚜껑은 위를 향하게 놓는다. 아침에 약 안 먹었네. 점심에 아침약, 점심약 더블로 먹어요? 아니에요. 잊어버렸다고 그 다음 복용 시간에 2배로 복용하면 안 된다. 너무 몸이 놀래겠죠? 운동. 노인들이 운동을 기피합니다. 왜? 나 이 운동하다가 넘어지는 거 아니야? 뭐 어디 팔 부러지는 거 아니야? 근육 삐는 거 아니야? 낙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운동을 기피하기도 하고요. 몸이 전 같지 않죠? 균형 능력도 떨어지고 조정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을 기피합니다. 이게 또 국가고시에 나오잖아요. 그쵸? 폐활량은 줄어들어. 쉽게 숨이 찬다. 폐 조직의 탄력성도 감소한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고 균형 능력이나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잘 넘어진다. 그럴 때는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하게 해야 합니다. 5분을 걸을 수 있는지 30분은 걸을 수 있는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상자의 운동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사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시는 분들이 90%는 부모님 모시거나 본인의 노후 때문에 따고요. 취업하시는 분은 10%, 20%도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 공부한 거 굉장히 잘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본인의 노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준비를 하게 되죠. 그쵸? 운동하려면은요. 바람이 잘 통하고 땀흡수도 잘 되고 시원한 옷을 입고 하는 게 좋습니다. 준비 운동은 10분 이상 한다. 왜? 근육이 갑자기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 운동을 하는 거예요. 무리하게 운동하나요? 아니에요. 중간중간 충분히 휴식 시간을 갖는다. 너무 힘들면 쉬었다 하는 거예요. 인생은 쉬었다 가야 됩니다. 너무 무리하면은요. 병이 와가지고서는 쉬는 시간이 더 길어져요.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게 운동을 한다. 운동의 강도나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킨다. 저강도 운동에서 고강도 운동으로 점차 강도를 올려야겠죠. 당뇨병 대상자야 갑자기 막 5시간 등산시키면은요. 저혈당 올 수가 있어요.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점차 강도를 올린다. 운동뿐만이 아니죠. 어떤 것이든지 다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여러분 요양보호사 교육원 처음부터 막 8시간씩 수업 들어보세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집에서 1시간, 2시간이라도 책이라도 읽어보고 의자에 앉았던 그런 트레이닝을 하신 분은 조금 수월하거든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차 강도를 올린다.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또 반신마비이신 분도 있고 어떤 다 질병들이 있잖아요. 다 신체 능력에 맞게 질병 상황에 맞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나쁜 운동이 있어요. 좋지 않은 운동, 피해야 되는 거. 동작을 갑자기 휙휙 방향을 바꾸는 것 좀 어렵죠. 왜? 뭐 탁구 치는 거, 배드민턴, 테니스 굉장히 과격하면서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다가 발목이 겹질리거나 팔목이 다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운동을 너무 방향을 팍팍 바꾸는 거는 피해라 이거예요. 운동 관리에서 중요한 거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해라. 중간중간 충분히 휴식 시간을 갖는다. 저강도 운동에서 고강도 운동으로 점차 강도를 올린다. 투약 사항을 확인하는 운동시킨다. 복용 약물을 확인하는 운동시킨다.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게 운동을 한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소했기 때문에 노인이 운동을 꺼린다. 마무리 운동을 한다. 준비 운동, 마무리 운동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면 문제. 수면의 질이 낮습니다. 수면 중에 자주 깬다.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머리만 대면은 코 골고 주무시는 분들은 정말 축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옆 사람은 못 자지만요. 낮 시간에 자주 존다. 밤에 수면의 질이 낮으니까 낮에 졸립니다. 낮에 자면 밤에 또 잠이 안 오죠?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낮잠을 자지 않아야 됩니다. 수면 관리.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요. 일정한 시간에 자야 됩니다. 옆 대상자가 코를 골면 다른 방으로 옮겨줘야 돼요. 코 고는 사람과 분리시켜야지 잠 못 잡니다. 또 카페인은 오후에 금해야 돼요. 막 자기 전에도 커피 드시는 분 많은데 수면의 질이 그만큼 떨어져요.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줄이거나 오후에는 금한다. 뭐 커피, 홍차, 녹차, 콜라 이런 음료수들이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금주 금연한다. 늦게까지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잠이 잘 안 온대요. 뇌가 각성돼서. 배가 고파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면은요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운동을 한다. 밤잠을 설치니까 낮 시간에 낮잠을 자고 싶어 하죠. 낮잠을 줄이고 활동을 해야 밤에 잠이 온다. 낮잠을 피하고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저녁에 과식하면은요 밤새 소화시키느냐고 몸이 피곤해서 숙면이 안 되는 거예요. 성생활. 당뇨병에 있는 노인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가 있다. 노인뿐만이 아니고요. 당뇨병 대상자들이 발기부전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발기가 안 돼 이러면은요. 아유 늙었나 피곤하나 이게 아니라요. 나 혹시 당뇨병인가 의심하셔야 됩니다. 병원 가서 피검사하세요. 자궁 적출술, 유방 절제술, 전립선 절제술은요.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궁을 적출하고 유방을 절제했다고 해서 성생활을 못하는 건 아니다. 전립선 절제했지만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 얘기예요.
성생활한다고 뇌졸중이 악화되지는 않는다. 이게 맞는 거래요. 사실 그 성생활을 하면은 피가 막 쏠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뇌졸중이 악화되는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요, 발기지연을 유발한다. 술 먹고 술 취했을 때 발기 잘 안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성적 욕구나 성적인 표현은요, 인간의 기본 욕구예요. 약물 사용, 노인에게 약물 중독 위험을 높이는 신체적인 변화는 신장의 혈류량이 감소된다. 신장의 혈류량이 감소되면요, 신장은 배설 능력을 하거든요. 배설이 안 되니까 쌓이겠죠? 약물 중독이 될 수가 있다. 노인은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만성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막 이렇게 약을 많이 드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물 중독 위험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거. 영양제도 굉장히 많이들 드시는데요. 이런 비처방약도 의사 상담을 하셔야 돼요. 몸에 독이 되는 영양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들이 뭐가 있어요? 일단 소화제랑 파스를 살 수가 있어요. 감기약, 진통제, 해열제 정도는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잘 체해요. 그래서 이 소화제를 편의점에서 많이 샀었습니다. 활명수 이런 거요. 꼭 주말이나 약국 문 닫은 시간에 아파요. 편의점에서 소화제를 살 수 있고요. 감기약, 타이레놀 진통제죠, 해열제죠, 해열 진통제를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안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편의점 가면은요, 활명수 살 수 있다, 감기약 살 수 있다, 타이레놀 살 수 있다. 타이레놀이 뭐야? 해열제, 진통제의 기능을 하죠. 또 뭐가 팔목이 삐었어, 파스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갑자기 어디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병원을 가잖아요. 드시는 약 뭐가 있어요?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또 그때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진료 시 평소 복용 중인 약물을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사전에 제시한다. 대상자가 먹고 있는 약을요, 뭐 사진을 찍던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병원에 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물질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면은요, 아나필락틱 쇼크라는 게 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엄마 그 어떤 특정한 진통제에 아나필락틱 쇼크가 있으셨어요. 엉덩이 주사를 병원 가서 맞습니다. 보통 뭐 허리가 아프다, 감기가 걸렸다 하면은요, 일반적인 의원에서 소염 진통제를 많이 놔주거든요. 제가 정형외과에 일할 때도 거의 똑같은 약을 놓습니다, 엉덩이에.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감기가 걸렸다, 목이 아프다 하면은요, 똑같은 약을 놔요, 엉덩이에. 거의 뭐 만병통치약입니다, 소염 진통제가. 저희 엄마가 그 약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으셨어요. 주사를 맞고 갑자기 이제 약국 가서 약을 타려고 하는데 숨이 막히면서 호흡을 못하고 깔딱깔딱 넘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아나필락틱 쇼크라는 건데요.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이 호흡기가 확 막히면서 숨을 못 쉬는 거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병원에서 어떤 주사를 맞았다, 또는 어떤 약을 먹었을 때 내가 갑자기 숨이 막히고 호흡기가 막히고, 이거는 아나필락틱 쇼크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사 맞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사가 뭐냐 물어봐서 그 성분을 적어놓고 병원 갔을 때마다 저희 엄마는 요런 성분의 그 알러지가 있어요. 아나필락틱 쇼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통제 이거 피해 주셔야 돼요. 꼭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까먹고 또 그 병원에서 한동안 몇 년 지나서 가서 또 그 주사 맞고 또 호흡기 막히고 또는 콧물이 계속 나거나 재채기 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아나필락틱 쇼크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약물 사용 방법, 의사 처방 없이 약물 중단하면 안 돼요. 고혈압 약도요, 본인이 이제 혈압 재보니까 혈압 떨어졌어 하고 중단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고혈압에서 가장 중요한 거, 본인이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처방전이 변경되면요, 변경된 처방약을 복용해야 돼요. 과거 거 먹으면 안 되죠. 철분제제는요, 오렌지 주스랑 함께 복용해야 흡수가 잘 된다. 이게 그렇게 국가고시에 나오잖아요. 철 좀 들어라 C, 비타민 C 또는 오렌지 주스랑 철분제를 같이 먹어라 이거예요. 요양보호사에서는 이것까지 다루지 않는데 간호조무사 시험 문제에는요, 철분제제가 약간 거무튀튀해서 치아에 착색이 되거든요. 빨대로 먹는다, 이것까지 국가고시에 나와요. 그리고 철분제를 먹으면요, 똥이 거무스름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철분제 먹어서 그렇다는 걸 모르고 나 죽을려나 보다, 똥이 시꺼멓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철분제를 먹으면요, 병원에서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변이 검게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치아에 까맣게 착색이 될 수 있으니까 빨대로 드세요. 그리고 흡수가 잘 안 돼서 오렌지 주스랑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사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설명을 해주는 직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철분제 드시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오렌지 주스랑 함께 드시고요. 이왕이면 빨대로 빨아 드시고요. 액상이 많잖아요, 물로 된 철분제가. 그죠? 그리고 대변이 까맣게 나와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알약이 너무 커가지고 삼키기 어렵다면은요, 처방을 좀 해주세요, 변경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200ml짜리 알약 큰 거였다면 100ml 2개 이런 식으로요. 의사한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임의로 쪼개 먹으면 안 돼요. 왜? 예를 들어서 혈압약이 있다만 해요.
아침에 먹죠? 24시간 동안 균일한 속도로 혈압을 조절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막 쪼개 먹으면요? 갑자기 혈압이 뚝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본인이 쪼개 먹거나 가루를 내서 먹으면 안 됩니다. 임의로 그렇게 해 먹으면 안 돼요. 약사든 의사든 물어봐야 됩니다. 인삼 먹으면 혈압 올라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인삼, 홍삼과 혈압약을 같이 먹으면 상충한대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자몽 주스랑 고혈압약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뭐 약을 자몽 주스랑 드시는 분이 뭐 있겠냐마는 혈압약 먹고 금방 커피숍 가가지고 자몽 주스 먹을 수 있잖아요. 부작용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물약을 사용할 때요. 병뚜껑을 이렇게 바닥에 놓으면은 세균이 묻잖아요. 병뚜껑은 위를 향하게 놓는다. 아침에 약 안 먹었네. 점심에 아침약, 점심약 더블로 먹어요? 아니에요. 잊어버렸다고 그 다음 복용 시간에 2배로 복용하면 안 된다. 너무 몸이 놀래겠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 오버한다.